자, 4-1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화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위, 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몰과 입자수의 관계, 몰과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몰이라는 것은 이제 단위로는 MOL로 표시하고요.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원자나 분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묶음 단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교과서에서는 이 묶음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묶음 단위의 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연필 한 다스, 계란 한 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배추 한 접,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다지 좋은 예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 펜시점에 가보면 연필 그냥 한두 개 살 수도 있고 10개 묶어놓은 경우도 있고, 마트에서 계란도 30개 단위로 물론 구입하지만 그것보다 적은 양의 계란을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리죠. 그럼 선생님 어떤 비유를 보통 많이 드냐면, 제가 과일 가게에 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과일 가게에 가보니까 맛있는 수박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주인 아저씨에게 수박 한 통과 요 옆에 있는 방울토마토 한 개를 같이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인 아저씨는 웃을 거예요. 좀 이상하게 보든지. 수박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울토마토는 우리가 한 개 단위로 팔지는 않죠. 왜 그래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방울토마토의 값어치가 한 개를 팔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는 판매를 할 때 한 개, 두 개 단위로 팔지 않고 이 값어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팔아요? 적어도 한 팩이나 한 상자에 담아서 묶어서 판매를 하죠. 과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옆에 쌀이 한 톨 있어요. 방울토마토보다 더 작죠? 역시 한 톨의 가격적인 의미는 없을 겁니다. 쌀은 푸대에다 담아서 판매를 하죠. 이 부분을 실제 사진을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볼게요. 이 비유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수박, 방울토마토, 쌀로 가면 갈수록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의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한 개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의 묶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많아지고 있죠. 만약에 한 개의 입자 크기가 무지 아주 작다면 그 묶음 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수는 엄청나게 개수가 많아야지 의미가 있는 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비율을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은 세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크기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묶음 단위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겠죠. 이때부터 이용하게 된 묶음 단위가 바로 몰입니다. 이러한 입자의 크기가 무지하게 작다 보니 1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를 포함하겠죠. 그럼 몇 개를 모아야 의미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양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또다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질량수 12짜리 탄소 알갱이 하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역시 질량이 있습니다. 작을 뿐이죠. 묶음을 읽어보니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네요. 이러한 값은 사실 측정이 어렵죠. 측정 불가능합니다. 작지만 여러 개를 모으면 실험에 이용할 때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질량이 될 것입니다. 탄소를 여러 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몇 g이 될 때까지 탄소를 올려놓을까요? 이때 사용하기 편리하게 탄소의 원자량을 이용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0이었고 단위가 없었죠. 이 저울의 눈금이 12g이 될 때까지 탄소를 올려놓게 되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게 되는 탄소 입자의 알갱이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입자든지 간에 이만큼의 개수를 우리가 1몰이라고 정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나중에 아보가드로 수로 불리게 됩니다. 아보가드로 수의 약자는 수이기 때문에 영어로 넘버 n을 라지 n을 쓰고, 그리고 아보가드로라는 의미로 첨자 a를 써줍니다. 바로 이어서 몰과 입자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1몰의 정의에 입각하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입자는, 여기서 모든 입자라는 것은 원자가 되었든 분자가 되든 이온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입자는 만약 1몰이 있다면 그 1몰 안에는 그 입자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원자 1몰이 있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물 분자가 1몰이 있대요.
이 말의 의미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물 분자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기본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이온이 1몰 있답니다. 이거 역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몰이 아니라 만약에 2몰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개인지 생각해 볼까요? 수소 원자 2몰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몇 개의 수소 원자가 되겠습니까? 이 수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되겠죠. 역시 모두 2몰이라면 같은 값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입자수를 물어볼 때 입자수는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그 물질의 입자수가 나오게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0.5몰의 수소 원자는 몇 개를 의미할까요?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0.5몰은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자, H2O를 예로 들게요. 자, H2O라는 물 분자가 있습니다. 이 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도 들어있고 산소 원자도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에 대한 개수를 파악하는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물 분자가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물 분자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네, 2개겠죠. 산소 원자는 1개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물 분자가 5개 있어요. 그 안에 수소 원자는 10개 들어있죠. 산소 원자는 5개 들어있을 겁니다. 만약에 물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수소 원자는 200개가 들어있고 산소 원자는 100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몰이라는 개념만 들어가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물 분자가 이번에는 1몰만큼 있습니다. 그 안에 수소 원자는 2몰만큼 들어있겠죠. 산소 원자는 1몰만큼 들어있습니다. 아니 분자가 1몰인데 그 안에 어떻게 2몰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잘 보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석 예제를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H2O 물 분자가 5몰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는 수소의 원자 수는 몇 몰일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 분자가 5몰이래요. 그러면 1몰당 수소가 2개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분자 수에다가 이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몰만큼의 수소 원자가 들어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암모니아 NH3죠. 암모니아 분자가 3몰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는 몇 몰이고 수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1몰당 질소 하나, 수소 3개의 비율로 나오게 되죠. 그럼 질소 원자는 3몰 안에는 3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몰의 질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겠고 수소 원자는 분자가 3몰이기 때문에 원자는 그 3배 나와야겠죠. 9몰의 수소 원자가 존재하겠다.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화나트륨이 1몰 있답니다. 이건 분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안에는 나트륨 이온은 몇 몰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가 아니지만 이 화학식량 단위가 1몰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화학식을 보니까 1대1로 존재하죠? 그러면 똑같이 분자 계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나트륨 이온은 1몰 존재하게 되겠고 Cl- 염화 이온도 1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5몰의 염화나트륨이 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5몰, 염화이온도 5몰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계속 이어서 몰과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어떤 물질 1몰이 갖게 되는 질량은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배웠었던 화학식량, 단위가 없죠?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단위를 붙인 값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에는 종류가 많죠. 원자량도 있을 수가 있고 이 말은 원자 1몰이 있으면 그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여주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된다라는 말이고 분자 1몰이 있으면 분자량에다가 그램 단위를 붙여주면 분자 1몰의 질량이라는 말입니다. 분자가 아닌 물질은 화학식량을 구하면 되겠죠?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을 붙여주면 그 화학식량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탄소 1몰의 질량을 물어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탄소 지금 현재 원자죠?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자량에다가 그램 단위를 붙여주면 되겠죠. 탄소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이 10이기 때문에 그램을 붙여주면 12g이 되겠죠. 자,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죠. 물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그럼 18g이 되겠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탄소 1몰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분자죠? 그러면 분자량에다 그람 붙이면 되겠네요.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원자량에 대해서 언급 안 할게요. 근데 두 개 들어있대요. 그러면 이 분자량은 44가 되죠. 분자량이 44인데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근데 1몰만큼 존재한다면 얘는 44g이다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1몰을 물어봤는데 2몰을 물어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2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소 원자 2몰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어요. 2몰의 질량은. 그러면 1몰의 질량이 12g이기 때문에 2몰의 질량은 24g이 되겠죠? 만약에 0.5몰은? 하고 물어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몰이 12g이기 때문에 0.5몰은 절반이 되니까 6g이 되겠죠. 그러니까 1몰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가 18g이 1몰인데 2몰은 2배 줘야겠죠. 36g이 2몰이 되겠고 0.5몰은 절반이니까 9g이 되겠죠. 이산화탄소 1몰이 44g입니다. 그러면 2몰은 88g이 되겠고 0.5몰은 22g이 되겠죠. 분자가 아닌 경우도 하나 적어볼까요? NaCl 1몰이 있답니다.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 NaCl에 대한 화학식량은 저번 강의에서 구해봤었죠. 58.5입니다.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은 58.5g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물질이 네모몰만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몇 g입니까? 라고 몰수를 주어주고 몇 g이냐고 물어봤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모몰에다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이 뭐였어요?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곱해줬죠. 그러니까 물 분자가 만약에 3몰 있습니다. 그러면 몇 g입니까? 하면 3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물 분자 18g이죠. 18g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질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1몰의 질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 같은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값이 1몰의 질량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물질의 질량을 주어주고 몰수를 물어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 몇 g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물질은 현재 몇 몰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방금 전에 했던 것의 반대 상황이 되겠죠. 위에서는 몰수를 주어주고 몇 g인지 물어봤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탄소 원자가 12g이 있대요. 그러면 몇 몰입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1몰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탄소 원자가 24g 있대요. 몇 몰일까요? 2몰이 되겠죠. 탄소 원자가 6g 있대요. 몇 몰일까요? 0.5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던져주는 것은 쉽게 암산이 가능한 수치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g의 탄소 원자가 있대요. 몇 몰인가요? 하면 쉽게 암산으로 되어지지 않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위에서 몰수를 주어주고 그게 몇 g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주어진 몰수에다가 1몰에 해당하는 질량,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을 곱해줬죠. 그럼 반대로 질량을 주어주고 몇 몰입니까를 물어본다면 이 값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면 되겠죠.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적용을 해보게 되면 12g이 몇 몰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역수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g인데 여기서 탄소 1몰의 질량은 12g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g/몰이 됩니다. 1몰당 12g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 나눠주게 되면 이게 1몰이 남게 되죠. 그럼 여기 바로 적용해 볼게요. 150g의 탄소가 있답니다. 얘가 몇 몰일까요? 그러면 12로 나눠주게 되면 탄소의 원자량의 g을 붙인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12.5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관련된 즉석 예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컵이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 순수한 물이 담겨져 있대요. 물의 질량이 36g이랍니다. 자, 질문들입니다.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자, 첫 번째 H2O 분자의 몰수를 물어봤습니다. 현재 이 물 분자의 질량이 36g이래요. 그러니까 질량을 주어지고 몰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그 입자 단위에 해당하는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분자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화학식량, 분자량이 되겠죠. 물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18g일 때 물은 1몰이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2몰이 되겠죠.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H2O라는 물 분자가 현재 2몰 있대요. 그러면 그 안에 수소 원자는 2배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4몰이 되겠죠. 2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산소 원자의 몰수는 2몰이 되겠죠.
그러면 H2O 분자의 입자수는 몇일까요? 지금 현재 분자의 몰수가 위에 계산됐어요. 지금 현재 2몰의 H2O 분자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입자수 1몰의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계였잖아요. 그러니까 2몰이니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하면 되겠죠. 이때 수소 원자의 입자수는 분자수가 이렇게 되었대요. 근데 수소 원자는 이 분자수의 2배가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위에 나와 있는 수치에다가 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산소 원자의 개수는 분자수와 같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개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유형의 연습 문제를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절대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문제에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